흉기 피습 후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합 요구와 탈당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당 총선 예비 후보자들이 잇따라 탈당하고 제3지대 합류를 선언해 신당 세분리기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법정 관리에 들어간 위니아가 공식적으로 새 주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한 조기 정상화가 실현될지 관심입니다. 차 소비 감소와 농민들의 고령화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녹차 산업이 재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보성과 경남 하동이 녹차 세계화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정권 심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당내 통합 요구와 비주류의 잇단 탈당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의 첫 일성은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최고위에 참석해 지난 2년간 정부 여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다한 것인지 다음 총선에서 평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선거는 과연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느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잘하면 기회를 더 주고 잘못하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비주류 현역 의원들의 탈당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성비위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친명 후보들이 자격 심사를 통과하는 등 공천 논란에 대한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아직 공천하는 거 없는데요? 이 대표는 최고위 이후 영입인재 환영식 등에 참석하며 정상적인 당무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총선 출마 후보자 접수를 받은 뒤 다음 달 초까지 서류 심사와 당내 여론조사, 후보 면접 등 공천 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공천이 진행될수록 후보들의 반발과 분열이 커지고 당의 쇄신과 통합을 위한 특단의 대책 요구도 높아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이 같은 움직임을 끝까지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 의원 3명의 탈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탈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이번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입지자들이 잇따라 민주당을 떠나 제3지대 합류를 선언하면서 신당 세분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광주 지역 출마가 유력한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박 전 행정관은 지금의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기대어 살아남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누구는 친명, 누구는 찐명이라니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당선시켜달라는 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할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하는 제3지대 세력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TV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로 자주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은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도 탈당과 함께 제3지대 행을 결심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순천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설 부위원장은 KBC와의 통화에서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창당을 준비 중인 미래대연합의 대변인직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탈당과 신당 합류 이야기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하지만 총선을 준비 중인 입지자들의 잇따른 신당행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천 시기를 앞두고 민주당 내 탈당 움직임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경찰이 황제노역 논란을 빚었던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씨의 배임 혐의 수사를 위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당초 시효 만료 등의 사유로 불송치 결정됐던 허 씨의 일부 혐의가 해외 체류로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귀국 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허 씨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2015년 8월부터 뉴질랜드에 체류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허 씨는 2015년 10월 대주그룹 자금 100억 원을 담양 골프장에 넘긴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져 광주 8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8에서 13도 분포를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난해 법정 관리에 들어간 위니아가 공식적으로 새 주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여전히 시장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인수합병을 통한 조기 정상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위니아가 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인수의향서 접수 기한은 다음 달 16일까지로 희망 기업이 나올 경우 예비 실사와 입찰서 접수 등의 절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새 주인이 나타난다면 위니아가 조기에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지만 시장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수의향 기업이 나타날지가 미지수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와 고금리,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임금 체불액을 인수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점도 부담이 되는 요소입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좋은 기업이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시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딤체 브랜드가 10년째 국내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불과 3년 전에 4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렸을 정도로 여전히 저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수합병 주관사의 분석 결과 계속기업 가치가 886억 원, 청산 가치가 755억 원으로 추정돼 지금이 저점 매입할 시기라는 겁니다. 연가 저희 회사 기준으로 해서 한 3,800억에서 4,000억을 팔아요. 거기서 영업이익이 10에서 15%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갖고 해주면은 위니아는 금방 정상화돼요. 지역을 대표하는 제조업체 위니아가 새 주인을 만나 위기를 극복하고 조기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될지 주목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한국은행이 자금난을 겪는 지역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특별자금 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는 위니아 협력업체와 지역 내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등에게 다음 달부터 7월 말까지 6개월간 취급한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 대출권을 연 2%대 저리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4, 5등급의 중신용 대상자나 업체는 운전자금 대출의 50%, 6에서 10등급 사이의 저신용 업체는 75%를 지원하며 업체당 한도는 10억 원입니다. 차 소비 감소와 농민들의 고령화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녹차 산업이 제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전남 보성과 경남 하동이 녹차를 세계적인 명차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펼쳐진 계단식 녹차밭입니다. 옛 방식 그대로 생산되는 천년 전통의 보성 녹차는 맛과 향이 뛰어나 차 애호가들에게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감칠맛과 어떤 색과 향이 뛰어나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녹차 주산지인 전남 보성과 경남 하동이 녹차를 세계적인 명차로 도약시키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보성군과 하동군은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그동안의 경쟁 관계에서 벗어나 녹차 산업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차가 세계 속의 차가 될 수 있도록 양군이 이렇게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특히 고급화 브랜드와 전략으로 녹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시장도 적극 개척할 계획입니다. 또 뜻을 공고히 다진다면은 전 세계 시장에 한국 차의 장르를 만들 수 있고 또 정부로부터는 한국 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표성을 인정. 세계 녹차 시장 규모는 한 해 151억 달러, 우리 돈 20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일본과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계 차 시장에서 한국 녹차가 세계적인 명차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채용 규정을 지키지 않은 광주 지역 공공기관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방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통해 규정을 어긴 채용 사례 13건을 적발하고 담당자 4명에 대해서는 문책, 3명은 경고, 그리고 7명은 주의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시 산하 기관들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접수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블라인드 채용 규정 위반, 범죄 경력 조회 절차 등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화순군 2학년 2항1리 염낙원 이장 등 주민들이 15만 원, 화순군 2학년 2항 1리 조두백 이장 등 주민들이 11만 원, 매정 1리 조영복 이장 등 주민들이 4만 2천 원, 초방 1리 노병일 이장 등 주민들이 5만 6천 원, 용반리 양길종 이장 등 주민들이 6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2학년 초방 1리 정민곤 이장 등 주민들이 5만 원, 화순군 2학년 구례리 김해 이장 등 주민들이 7만 원, 송정일리 정경택 이장 등 주민들이 4만 1천 원, 장칠리 정종길 이장 등 주민들이 3만 7천 원, 오류사리 염규풍 이장 등 주민들이 5만 2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육군 사단장 출신인 김태성 예비역 육군소장이 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예비 후보는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을 되살리고 정치를 개혁하며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정권을 재탈환하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소명에 이어 두 번째 소명이라 판단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1사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평화안보 설계자로 활약했습니다.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의 의미를 돌아보는 성도제일기념법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광주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법회에는 광주 전남 지역 불자 700여 명이 참석해 부처님 뜻을 기리고 백양사 수자 스님의 법문을 통해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또 불교의 전통 신년 할애 의식에 이어 빛고울 불자 대상 시상과 승보회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됐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젯밤 9시 20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아내와 음주,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서구의 한 식음료 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 2층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광주 서구 유촌동의 한 식음료 업체 물류 창고에서 불이 나 2층 건물을 모두 태우고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해당 시각 직원들이 자리를 비워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